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6월이 다 끝났어요. 이제 7월로 향해 가면서 이제 시장의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대선 토론회 뭐 이런 이슈들 마이크로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좀 어딜 향해서 가게 될지 하반기 장세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끝날 때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 끝날 때 갑자기 위닉스 뭐 이거 파세코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파세코가 월요일장에 엄청 급등했어요. 그러시 지금 어때? 그 다음에 추르르르르 빠졌어요. 마치 월요일에 눌림목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푸르르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파세코. 그래도 요거는 갈 것 같네. 그쵸 선생님.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장마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장마면은 이게 오히려 위닉스나 이런 제습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계절적인 그 무더위는 어쨌든 간에 1개월, 2개월이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단타 정도지 이걸 추세로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알짜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세요. 댓글에 제가 1컵 때 말씀드렸죠.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이랬는데 제가 파세코 얘기가 선생님 띠용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그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꺾였어요. 이번 지난주에 그 장세 특징을 보자면 마이크론도 꺾였어요. 꺾였고. 근데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그 연합경제TV에서 항상 다들 전망을 좋게 하고 일이 올랐고 그러면 서프라인 냈어도 재료 노출로 죽이더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140불에서 160불을 배팅하는데 난 120불 배팅한다.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장의 그 쏠림 현상이 나올 때 D-3개월을 보는 거야. 이 일이 있기 과거 3개월 전 과거로요. 그래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초과적인 상승을 했어. 그럼 서프라이즈 차익 실현 그 재료 놓고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일 때 네. 오히려 공포 만든 걸 사자고. 요새 내가 계속 소부장 종목에서 오늘 오킨스 전자 찍었더니 바로 20포인트 급등하네.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 같은 그런 걸 찾자고.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상한가 칠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 인텍 플러스 같은 게 이게 지금 인텍 플러스 같은 종목을 사자. 이런 걸 해표야. 연초에 고점 맞고 그냥 가라앉혔지 계속. 그러다 이게 이런 거 찾자고 이런 거. 이런 게 소부장에 널려 있어. 칩스 엔미디어. 뭐 칩스 엔미디어,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 어저께 찍어드린 엑스콘, 오늘 그 오킨스 전자 이런 것들이 다. 난 이런 것들 배팅하는 게 더 나아. 그럼 선생님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는 빠져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D-3의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SK하이닉스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누구한테 물어봐? 엔비디아. 그러면 엔비디아가 140에서 118불 빠졌어. 130불 돌파 못하고 이거 다시 이렇게 깨면 그러면 SK하이닉스 요때가 24만원, 요때도 24만원. 쌍봉이잖아. 이걸 누가 사? 오히려 삼성전자를 땡길 확률이 더 있지. 삼성전자는 이제는 HBM보다는 범용 반도체. 이제 D램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7월 5일날 실적이거든. 고지예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우리가 DBIT 한 게임 했잖아. 나는 범위 반도체나 이것 때문에 급락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
뭐 DI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윙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은 SK, 엔비디아 이런 거는 안 해. 오히려 있는 분들 매도해서 오히려 시장 박살낸 것들 중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올라갈 때 따라서 두세 배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게 더 낫지. 앞으로 7, 8, 9는 그래서 역발상 전략만 집중할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 엔비디아 뭐 몇 불에 내가 막 3불 50센트인가 그때 산 사람이 막 지금 몇 배 수익을 봤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꼭지 아닐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뉴스에 환호할 때 파는 게 정말 정답이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좀 들어요. 나는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잖아. 완전 잘 나가죠. 그러면 인간의 성질은 잘 나가는 놈 가만 안 놔둬. 반 엔비디아파가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마침 올라갈 때 그거를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지. 하셨잖아요. 황 아저씨 팔았더라고. 아니 황아저씨뿐만 아니라 내부자들 걔네들은 주식으로 줬어. 스톡 옵션. 그 스톡옵션 저거 같지 않냐? 그 카카오 그룹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쪼개고 그 쪼개서 분할해서 파는 게 왜 나왔다고 생각하냐? 왜? 왜? 아니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왜 니네들만 패밀리만 그 성과를 갖고 가? 가신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니 우리도 성과 주고 그러니까 그럼 분할해갖고 쪼가서 성과를 갖자. 이게 카카오를 망가뜨린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내부 내가 오늘에 이렇게까지 내가 했던 엔비디아 이 에너지를 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잘 나가니까 난 이제 엔비디아 싫어.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할래. 이런 게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너무 갖다 해서 극단으로 과하면 이게 또 완전히 그 반대 현상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는 엔비디아는 6개월 동안 매매 안 해. 그럼 선생님 아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쉬우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파. 엔비디아 그리고 오히려 그 요새 CXL이라든지 뭔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에서 반토막 났던 것들이 허다해. 그런 것들 디프리 파동. 알겠습니다. 근데 그 디프리 파동이 순식간에 30에서 50이야. 순식간에 상한가 한 번 반짜리들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연속성은 없을 것 같아. 연속성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갖다 해서 오늘 인터플렉스가 상한가야. 월요일날 팔아야 돼. 근데 이러면 계속 오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 매수 단가 생각하면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지만 아직도 저희 상층권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매수 단가 잊어버리라고. 단내리 현상. 갖다 해서 똑같아. 인터플렉스를 35,000원에 1,000주를 사셨어. 응? 지금 22,000원까지 빠졌다가 상한가 치면서 27,700원이야. 이렇게 줄었잖아. 본전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면 다행이야. 이렇게 떨어지면 또 어떡할래? 그러면 요때라도 팔고 사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러면 30 내지 50%라도 팔으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으쌰 안 나온 종목. 그래서 내가 이걸 오킨스 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엑스콘 이쪽 관련된 쌍둥이 패턴들이 많거든.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요게 또 30에서 50% 와. 그러면 요 손해를 여기서 계속 극복할 수가 있잖아. 요거를 다시 물량을 그대로 사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다른 섹터로 그 자금을 이동해가지고 그치. 얘는 갖다 해서 저점에서 상한가 한 번만 칠 수 있지만 상상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반 정도 회복하면 다행이란 말이야. 근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고가 저가에서 반 회복하는데 어떤 거는 70% 올라가야 돼. 그런 것들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전에서
아니 나도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런 거를 극복한 10년 지나서 그렇게 됐어. 못해. 항상 단 내리면 내가 산단가가 얼만데. 그거 산단가가 얼만데. 지금 공감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걸 끊었다 샀다 하면서 내가 지금 오죽하면 4만 원에 2호 플러스가 10분의 1 토막 되신 분 하도 그냥 그 메일로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0분의 1이면 아니 3,000원 4,000원대 이제 메일이 오실 거야. 이거 어떡해, 이거 손절하고 딴 거 가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냥 주무세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거 떨어진 것 맞고 호재가 없다. 지금 여기서 뭘 머리 써갖고 손절해갖고 딴 걸 가냐.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나는 이때 3, 4천 원대 10,000원 이상을 주는 상황이 있을 거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돈이 있냐 뭐라 할 때는 없대.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쪼그라든 돈 갖고 딴 거가 현실화시켜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랬어.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이게 갑자기 17,000원까지 급등했어. 와우. 갑자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50내치 때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똑같은 소리야. 4만 원인데요. 아니 3,000원대 3, 4,000원대 팔라는 사람이 17,000원대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요게 또 그쵸, 더 갈 수만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반이라도 때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 겨자 먹기로 때리셨어. 이게 10,000원까지 급락한 다시 사라고 그랬어. 그 이분 정말 운이 좋다. 아니 여기서 17,000원에 1,000주를 팔았다 봐. 10,000원, 11,000원대 얼마를 더 사? 그리고 또 17,000원 왔어.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런 파동이 이 바닥권에 나올 줄 알았어 없어? 모르지. 그리고 한 번 올라왔다가 또 여기서 했는데 더 빠졌을 수도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17,000 또 팔아갖고 이제 12,500원을 대두 잡아드렸어. 본전 생각하지 말고 요번에 늘렸잖아. 또 판 거를 찾는데 여기서 다시는 17,000 돌파해서 이제는 2만 원을 가나 보자. 그런데 12,500원을 깨면 무조건 팔아라. 50% 아니라 100%? 아니야. 80%? 70% 물량 늘린 것까지 팔아라. 요번 두 번 파동에서 물량을 늘렸잖아. 그러면 전체 본 갖고 있는 게 예를 1,000주면 500주에 물량 늘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팔아라.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토막되신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에 1,000주가 있어. 50% 반토막 됐다 그러잖아. 반토막 됐다 그러면 이거 가는데 100%가 올라요. 그지?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70%까지 빠져. 여기서 10%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야. 70%까지 빠졌어. 그래서 10,000원짜리가 3,000원 됐어. 이거 본정하려면 240%가 올라요. 근데 80%까지 빠졌어. 2,000원이야. 400%가 올라야 돼.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단 그건 말이야.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라고. 대신 여기서 물을 타서 그러면 이런 종목이 상장 폐지 대상이냐? 그럴 때는 이런데도 상장 폐지 대상이라면 난 끊으라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2호 플러스 같이 주무세요. 그럼 얘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열받는 에너지가 딱 나와갖고 적어도 50이나 더블 정도 왔을 때나 그때 50%일 때는 30% 물량 거의 더블 이상 갔을 때는 50% 물량 갖고 때렸다 샀다 하면서 물량이라도 늘려보자. 그러면 이 물량 늘리는 게 한 번 하다 보면 아주 쉬워요. 선생님 이런 거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주에 우리 질문 좀 많이 나온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도 3년 주무세요. 먼저 그렇게 내려놔. 그냥 방치해놔. 그러다가 이렇게 잡으라고. 3년 동안 고가 저가. 1년 동안 우리가 대부분들 52주 최고가 최저가 그러잖아. 1년 52주 최고가 고가 저가에 내가 산단가를 표시를 해. 그리고 현재 가격을 표시해. 6개월 동안 평균값을 표시해. 네.
그래갖고 전략을 짜자. 그러면 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어? 코오롱 플라스틱 이름 바꿨죠? EMP. 코오롱 EMP로. 그러면 한번 보자. 이럴 때는 연봉으로 보는 게 정답이야. 야, 질문글에 코오롱 플라스틱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이걸 확인해가지고 다음 주에 꼭 다뤄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년 동안의 저가가 6,600원이네. 6,600원. 고가가 9,800원이네. 9,800원, 6,600원. 여기에 121선이 7,000원 정도 되네. 그리고 지금은 7,600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또 3년으로 볼게. 3년 동안의 고가가 23,000원이야. 23,000원. 저가는 그냥 6,600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자고 한 거 있잖아. 23,000원, 6,600원이야. 그러면 이걸 4등분해서 반 정도면 2,300원, 6,600원이니까 계산기 어딨냐? 대충 7,000원 잡아. 그러면 23,000원, 7,000원,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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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기 좀 16,000원 잡아. 8,000원, 8,000원, 14,000원 정도네, 중식가. 대충 14,000원. 근데 1년 동안에 고가 저가가 9,800원이야. 그러면 이것도 9,000원을 뚫어야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7,000원이야. 지금 6,000원에서 9,000원에 7,000원, 이거는 이거 돌파할 때까지 가만 계시라고. 여기서 잔머리 쓰지 마시라고. 굳이 잔머리 쓴다 그러면 요 금방 왔을 때. 그래서 나는 코오롱 플라스틱 EMP는 10,000원 걸어놓고 10,000원 위에 올 때까지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얼마 돌파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이런 개념인 거군요. 3년 동안 고가 저가에 14,000원은 이게 지금 올라가려면 얼마 올라야 돼? 더블 이상 가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한가 한 번만은 쉽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가 9,000원 10,000원은 쉬워. 근데 14,000원 힘들어. 그럼 9,000원 정도 10,000원 왔을 때 내가 14,000원 샀어도 반을 때렸다 샀다를 해봐갖고 이거를 평잔이 어떻게 되나 10%라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광분해갖고 이오플러스 같이 여기서 10,000원이 15,000원에 20,000원 확 가버리면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역별이 다 정별되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차량 코오롱 플라스틱 움직이려면 갑자기 자동차 부품의 차량 경량화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혀야 되잖아. 네.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럴 때 지금 고가 저가에 이게 3년 걸렸잖아. 똑같이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3년 빠졌다. 그럼 3년에 반은 난 그냥 지나볼래. 그럼 1년 반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1년 반 언제야? 2025년은 지나야 되지. 응? 2026년에 보자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걸 팔아가고 빨리 가는 게 요새 그걸 손절하고 빨리 가서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할 확률이 이거 기다리는 거보다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는 거야. 지금 보면 이 종목 갖고 뭔가 조절해서 나오는 거 바보 같지만 이거 갖고 나오는 게 낫지. 요새 딴 거 가서 뭔가 가갖고 성공 70%가 실패할 확률이 많아. 지금 장이 종목 찾기에 어떤 에너지 주는 게 거의 2,400개 중에 2,000개는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00개 갖고 그것도 돌려서 한 30개, 50개 찾기야. 그거를 찾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가가 저가로 가는 건 난 반대하진 않은데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마치 뭐 화장품, 음식료 이쪽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아니, 제일 나쁜 게 이렇게 빠진 거를 사서 이렇게 급등한 거가 단기가 더 간다 하고 일로 가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도 토막돼. 여기서 토막돼. 그럼 이번은 아웃이라고.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황당무계하게 들리지만 그냥 방치해. 이 코오롱 플라스틱 상자 페이지 종목 아니야.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 종목도 갑자기 옛날 같이 뭐 6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는 그 에너지 타이밍이 있을 수 있잖아. 갑자기 차량 경량화 같은 이슈가 막 들어오고 막 해갖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때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선생님 자동차 하면 또 이번에 미국 대선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오늘 대선 토론회라고 내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잘 서 있냐. 아니야 엔솔이나 그거보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에너지가 나오나 봤어. 안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중지시켰다고. 그건 호재야. 어? 그건 호재야. 오히려 지금 50 최저가에 그것까지 투자하겠다고 해봐.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호재야. 오히려 주가 오히려 쓸데없는 집보다는 현재를 지금 조절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32만 원대는 난 바닥 들어와서 30%는 사보자 그랬어. 근데 오늘 정도에 한 7에서 10% 정도 나오나 봤어. 2차 전지주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뭐 토론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섹터가 움직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진짜. 오늘 오히려 오늘은 6월 말 그 윈도우 드레싱 개념에 주가 관리만 타생 쪽에서 주가 관리만 하는 것 같아. 삼성전자 뺐다가 좀 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상반기 얘네들이 성과급 받아야 되거든. 정리하고 가는 주가. 그러니까 장부 가치 그 정도 느낌만 딱 들었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너지는 나는 TV 토론회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누가 되든 사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방산이다. 방산, 원전, 그다음에 LIG 넥스원 봐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런 거라고. 왜냐면 막 이걸 얘기하면 이쪽이 그래도 왜냐면 느낌상 수소나 이런 쪽이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보다 얘가 다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5%에서 10% 단타 치려면 하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들을 잡아야 돼. 3%. 근데 이게 끊지 못하면 여기서 상승폭의 반까지 조정하는 국면 만약에 나왔다 해봐. 근데 이게 망가지는 거라고. 그럼 차라리 좀 덜 오른 비텍 퍼스텍 이쪽은 오케이. 난 퍼스텍은 오케이. 퍼스텍은? 그다음에 요번에 어제부터 원전을 사라 자꾸 그러잖아. G2 파워라든지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빠지더라고. 괜찮은데요? 근데 안 빠지는 걸 안 살래. 왜? 아니 그건 7월 14일 날 체코가 갔다 해서 따야지. 안 빠지는 거는 그만큼 뭐가 탄탄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또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빠지는 게 오히려 호재다. 왜냐면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반영돼서 그게 더 가볍게 가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아니 그 건가요? 얘기가 아니야. 위치 갔다 얘기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19,000원 2만 원에 사갖고 네. 체코 땄어. 24,000원 25,000원 20%밖에 안 나올 것 같아. 한정 기술도 근데 선생님 많이 보진 않으시잖아요. 아니지 20만 원 본다니까. 8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이지 요번에. 2030년까지는 이건 20만 원 보는 거라고. 오히려 추세로 가는 거를 나 그래서 한정 KPS 한정 이거는 체코하고 상관없어. 미국하고 또 다른 우리나라 정부의 또 정책 방향성. 그리고 지금 위치로는 G2 파워가 제일 나아. G2 파워? G2 파워가 그 유상증자 얘기가 있었던 건가? 뭐가? 아닌가? 다른 거랑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원시스가 다원시스. 맞아요. G2 파워가 낫다고. 그리고 한정 기술은 선도 대장주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세로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를 따야 돼. 대우건설도. 대우건설은 갔다 얘기해서 확인돼야 돼. 그거는 전번에 얘기했잖아. 예, 얘는 따야 가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는 G2 파워는 가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위치가 보유자 영역이야. 우리가 22,000원 때리고 한 17,000원 오면 살라고 그랬는데 19,000원 깼다가 다시 가. 그래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만 갖고 계시고요. 오히려 G2 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일진 파워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위치가 더 낮고 그 다음에 수소가 더 나아. 수소? 플러그 파워. 뭐 내가 오늘 그림까지 그려드렸어. 여기 사업을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빠지잖아. 요게 올랐다 눌목 주고 딱 갈 때 요때 사셔야 돼.
두산 피어세, LS 머티리얼스, 범한 피어세 이런 종목들은 네. 간단히 해서 플러그 파워가 대장이잖아. 네. 계속 올라내려. 제가 3불부터 샀는데 2.5, 4, 5불까지 빠졌어. 계속 이런 것들은 2불 단위나 3불 단위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았어. 4불을 넘으면 50% 때려버릴 거야. 55불을 넘으면 70% 때려버릴 거야. 근데 이런 파동 줬다 눌림목 줬다 갈 때 이 눌림목 때 네. 그때 있던 수소 관련된 종목을 사는 거야. 근데 요 인터벌이 두세 달일 수도 있다고.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냐? 내가 오히려 자동차 부품 단위나 테슬라가 200불이 지금 저항이야. 네. 여기서 요 이제 테슬라가 10에서 20% 요거 에너지 때 우리는 자동차 부품 단위 30, 50 갈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달에는 자동차 부품 단에서 못 간 거 하자라는 게 이 논리야. 그리고 여기서 놀았다가 일로 오는데 또 1, 2개월 이거 그러면 선순환이 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수를 좀 관리를 해줄 때 보면 반도체가 쉬어갈 때 뭐 전에 같은 2차 전지를 땡긴다거나 아니면 그때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를 땡긴다든가 시 같은 상위 종목들을 좀 관리해주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엔비디아 시리즈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들의 관리가 좀 될 거다. 됐지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앞으로- 기아는 앞으로는 먹을 거 없어. 없어요? 있는 거 때리라고 그래. 현대차 기아 때리십시오. 그거를 밑에 단에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우리가 현대제철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맥을 딱 끊어놨던 가라면 네오토, 삼익, THK 이런 종목도 아진 에스텍 이런 것들 사놓고 으쌰 기다리는 게 나아.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200불 돌파해서 쭉 치고 나갈 때 저궤도 위성,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사는 게 낫다. 5G 그때 코오롱 플라스틱도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단 어떻게 해야 돼? 싸져 있어야 돼. 가격이 그리고 관심이 없어야 돼. 거래량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1, 2, 3 이거 노리는 자리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이라든지 동공검사 이게 다 트럼프가 우위됐을 때 공장 리소울링 들어와. 그래갖고 조지아 공장, 알리바바 공장 밸류체인들이라고. 거기서 선도주는 이미 나왔어. A7만도, SL 이런 건 너무 급등했어. 네. 기아, 현대도 상단 너무 이제 먹을 거 없어. 오히려 빌려다가 때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품단의 선순환을 노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장이거든. 맞아요. 우리 댓글에 막 삼익 THK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글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어떡하긴 자요.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요새 덥죠. 너무 더워요. 종목도 차별화되죠. 열받아서 더 더워. 얼마나 짜증나. 징글징글. 음. 그 징징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어. 내가 어저께 차바이텍 갖고 그냥 화딱지 나서 그냥. 선생님 그럼 차바이오텍 얘기 좀 그냥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아니 왜 나는 차바이텍 그걸 기술적 분석하고 뭐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딴 거 하라고 그랬어. 이제 진짜 징글징글하다. 우리가 차바이오텍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2만 원, 4만 원 보합. 하나, 둘, 셋, 넷. 황당무계하게 2만 원, 4만 원 보합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2만 원 넘었을 때 때리고 15,700 다시 사. 요거 한 번 해드렸어. 이거 4만 원 두 번 있었어. 계속 여기서만 노는 거야. 그러면 2만 원, 4만 원이 이게 왜 보합이냐? 여러분들 시간여행 종목은 이런 호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호흡이야. 그러면 4만 원, 이거 2만 원이면 6만 원. 6만 원이 8만 원. 8만 원이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목표로 2030년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이거를 이 황당무계한 거를 실전에서 하신 분들 꽤 됩니다. 어떤 거? KT 썬마니 3,000원, 7,000원을 한 보합. 이때도 얼마나 앞을 달리는데 7,000원, 3,000원이 미쳤다고 따블인데 보합이냐? 여러분들 포스코 아이스티 그런 것도. 그러면 얘 봐봐. 4,000원, 7,000원에 4,000원 뭐 뭐야? 11,000원이지. 7,000원? 3,000원? 4,000원을 집복을 한 호흡으로 잡았다. 그럼 11,000원에 4,000, 15,000원이지. 또 4,000, 19,000원이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 그래서 2만 원 넘었을 때 이제 내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걸 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근데 내 제자도 여기서 잔머리 써갖고 이걸 몇십만 주 들고 있는 애가 있었어. 여기서 다 털렸어. 그리고 이거 가는 거 구경만 하고. 그리고 이거 판 거 복사 딴 거 가다가 다 손해보는. 이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잖아. 여러분들 시간여행 종목은 호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술적 분석 갖고 막 하고 있어는 뭐 끊어주고 내가 잔머리 쓰지 말라고 해서. 이런 종목은 내가 오죽하면 그 회사의 그 뒷구멍에 수조도 합니다. 그 10년 동안 그걸 뒤졌을 거 아니야. 땅 누가 갖고 있고 인맥이 어떠 있고. 그래서 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포기하고 이거의 미래의 화두를 가자. 10년 전문을 줄 테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갖고 난리 쳤던 게 얘도 분명히 우리 시대를 한번 관통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아. 그 1년,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게 10만 원 갈지 20만 원 갈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젊음을 주겠다는데 10년 생활에 젊음을 주겠다는데. 선생님, 제가 봤던 글 중에 재밌는 게 젊음을 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 볼 때마다 주름살이 늙고 있다. 너무 볼 때마다 주름이 는다. 그래서 빨리 수익 실현해서 피고 싶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네요. 이게 미래 10년 단위의 어떤 큰 거, 그러니까 젊음을 준다, 재생의학이잖아. 네. 천재법. 그러면 이게 1, 2년에 나올 일이야?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셔야지. 그 선생님, 그러면 차바이트 말씀 선생님 먼저 하셨으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몇 개 딱 말씀드리자면, 이 차 그룹 오너들은 주가를 올리는 거에 관심이 없다. 없어. 그 오히려 오너- 떨어뜨립니다. 맨날 종이 장사만 하고 관심이 없다. 주가 부양에 관심이 없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왜 그럴까요? 종이를 왕창 모으려고 해요. 네, 전환사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 많어. 그러니까 종이를 왕창 모아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주주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대주주한테 물량, 그 사람들한테는 종이가 신용 창출의 담보입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못 가져요. 담보를 잡아갖고 물량을 늘린 다음에 그거 갖고 담보 잡아서 딴지 부동산 사고, 내가 심지어는 대구백화점 인수할 거라고 그러고 주가를 희석화시켜갖고 사게, 니네들은 털어져 나가라. 그러면 언제 하겠냐? 다 모았을 때. 아니야. 내부적으로 싸움 붙었거나. 아. 우리 일반 소액 투자자나 개미들은 개념도 안 잡아. 적이 들어왔거나. 아니, 나보다 더 덩치 큰 놈이 우리 회사를 넘봐? 뭐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나 어때서 공격이 들어왔거나, 그럴 때 긴장을 하지. 근데 지금 차바이텍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나와? 전혀 안 나와. 그게 시작하자려면 간다고. 그럼 언제쯤 할까 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DB 하이텍한테 물어보세요라고. DB하고. 왜? 그 사위잖아요. 그때 올라갔을 때 판 분. 그쵸. 이게 나쁜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 내부 정보를 팔았지. DB 그룹 게임 끝나면 분명히 차바이오 그룹을 갑니다. 근데 선생님, 이 얘기 잠깐 쉬었다가 하기에, 선생님 그러면 이 종목은 너무 지금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게 의미 없이 그냥 모멘텀을 보고 가자는 말씀이신 그럼.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KT 썸마린도 적립식으로 매달 들어올 때마다 사놓으세요. 아니면 딴 거에 수익 나면 사놓으세요. 그리고 어느 가격 올 때까지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여행 종목 아니야. KT 썸마린도 그렇게 3,000원, 4,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까지 사놓고 그 다음에 거치식으로 가신 분이 계셔. 자식들한테도. 그래갖고 나한테 배웠는데 4배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그랬어? 다음은 차바이텍과 DB 하십시오. DB 반, 차바이텍 반. 요 두 가지 중에 누가 먼저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또 그걸로 계속 또 이거 3번 굴려봐. 애가 20살 될 때 걔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 차바이오텍 주주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차병그룹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차바이오텍, CMG제약,
하나 더 입었어. 차백신연구소인가? 근데 또 다른 거를 이제 상장을 시켜서 결국은 이 차바이오텍이 빈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난 이해가 뭐 그러니까 왜 빈껍데기? 차바이오텍이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SK 같은 거잖아요. 지주산 거잖아요.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자회사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기서 빼서 상장을 시키면 그만큼 그걸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거 아니잖아. 분할 그 회사 차바이오텍이라는 거를 쪼개 갖고 밑에 있는 얘기가 되는데 비상장 업체로 상장시키면 이제 차 헬스케어 남았어. 그러니까 차헬스케어 상장 관련해서 그걸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금년 안 해. 금년 안 한다고. 이게 대충 그 타이밍을 언제 잡을 지금은 부동산 투자에서 영토 확장하느라고 바빠 얘네들. 주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사업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해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같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업황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하면 환경 개선되는 건데 차병원은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외화벌이라서 그런가? 차병원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언제쯤 우리가 그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잡힐까? 고도입니다. 왜? 우리 베이붐 시대가 지금 은퇴 시기잖아. 이런 사람들이 돈 많게 은퇴를 한단 말이야.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자식한테 주느니 나한테 뭐 주기세포로 배양해갖고 10년을 전보준다면 억대를 투자할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요새 유치원 뭐 학교 다 줄어들고 장로 그 뭐야 요양원하고 장의사 이것만 커진다잖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큰 틀로 한번 나와서 이런 1년이 한번 나올 것 같아. 그 에코프로가 그 1년 동안 그냥 10배 가는 에너지가 나왔듯이 차병원 이것도 어느 구간에 1년에 그 난리 치는 구간 나올 때까지 그냥 개념 잡지 마시라고. 그냥 이만한 사업 보합에 그러면 그걸 4등분 하다 보면은 얼마니? 3만 원이 딱 반값 아니야. 그럴 때 팔았다 샀다만 나는 하고 계속 적립식으로 사놨다가 그 4만 원 벽이 뚫었을 때 시작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하는데 그게 언젠지는 그냥 시장에 맡겨보자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 차병원보다는 대구백화점 사라. 인수할 테니까. 그래서 7,000원? 대구백화점도 대충 7,000원, 14,000원이야. 갖고 싸우는. 그러면서 영토 확장을 그 뭐라 그럴까? 호텔식 병원. 선생님 어떤 분이 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게 팔았다 샀다를 자기는 못 해가지고 그냥 목돈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다 샀대요. 그 이러다 대주주 될까 봐 걱정된다고. 얼마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인지. 이런 시간 여행 종목은 난 10억. 10억? 10억. 10억이면 대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 그냥 1억에서 10억 사이. 선생님 그럼 CMG 제약은요? 같이 좀 봐주세요. CM제약? 그거는 트레이딩 종목이지. 또 차바이오텍이랑 조금 다른 결인가 봐요. CMG 제약은 2,000원, 4,000원 트레이딩. 아 트레이딩. 그리고 차 바이오텍이 가야 따라가는. 오히려 순서를 매긴다면 차 바이오텍, 차백신 연구소, CMG 제약. CMG 제약이 제일 꼴찌. 그럼 CMG 제약은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억대로 하면 안 돼. 한 3천, 5천 갖고 트레이딩 하는 종목. 그리고 그쪽은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늪에서 빠지진 않잖아. 2,000원. 한 40% 정도 손실 중이시라고. 그거는 어느 순간에 상한가 한번 받으면 그리고 그거 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뚫어줘야 돼.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모멘텀이 뭐냐? CMG하고 1,000만 주 이상 거래 터져야 됩니다. 몇백만 주도 아니고 그냥 하늘 1,000만 주 거래되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이제 이게 같이 막 뭔가 그러려 그러면 그때는 뭐 첨생법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군집화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리는 아니라고 그런 거야. 이거 지금 나오는 얘기 봐. 금리 인하 9월달 한다.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갖고 싸우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되면 바로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계속 우위면 이거는 연준의 파워에 의해서 언제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또 상한가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앞서서 우리가 이오 플러스나 그 이오 예시를 플로우 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물량을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매수가 생각하지 상한가 말고 한 번 반쳤는데도 너무 아직도 손해야. 그럼 30%만 쓰라고. 그런데 한 번 상한가 반천 게 한 20-30%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50% 됐다, 마이너스 10, 20 됐어. 그러면 50% 하라고. 본전 됐어. 70% 하라고. 꼭 비워갖고 바로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이 주구장창 빠진 것들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중심 그 많이 갖고 있는 애들 때문에 안 돼. 거기서 때려갖고 밑에 후드러 쳐버린다고.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싸잡고 두고 가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성 안 되면 이게 그냥 흐들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배구조 개편 이게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버넌스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깜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3,750만 주 무상증자를 한다. 나 그래서 그거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 방송에.